그렇게 방금은 꿀팁을 녹화 안 하고 전달해 드렸습니다. 라이브에 참여하신 분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하위 영역으로 요점 정리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거는 다음에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저도 매주 신문 스크랩을 이런 식으로 주별로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2021년, 이거 2022년인데 1년 돼 있네요. 이렇게 되면 저의 자료가 계속 저장이 되잖아요. 혹시 여기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하면 자료를 이불로 그때 찾으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내 자료를 어떻게 저장시켜 놔야 되는지, 그러면 혹시 내가 강의를 가고 싶은데 그 전에 11월 1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지, 이것만 열어보면 되잖아요. 열어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11월 달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네 라고 이렇게 내가 이제 맥락이 잡힐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11월, 12월, 1월 지금 마지막 주에는 그럼 어떤 이야기가 있지?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죠. 그래서 계속 시간상 네, 노션이에요. 노션에다가 제가 다 정리를, 특히 수업 자료라든지 저의 어떤 것들을 다 정리해 두는 편이에요. 바로바로. 노션이 되게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컴퓨터가, 제가 지금 여기 지금 노트북으로 줌으로 수업하고 있는데 제 옆에 데스크탑이 있어요. 데스크탑에서 같이 작업하면 여기에 노트북에도 같이 이게 다 이게 구글 클라우드 기반이니까 다 연동이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자료 같은 거 제가 계속 봐야 되는 자료나 업데이트해야 되는 자료들은 구글 드라이브 문서나 아니면 구글 스프레드시트나 노션을 기반으로 많이 사용해요. 그러면 따로 USB에 저장시킨다든지 자료를 이동하든지 하지 않아도 내가 컴퓨터만 있으면 언제든지 저의 자료를 다시 볼 수가 있고 그 자료를 바로 업데이트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도구를 잘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NKY에서 노션 강의도 있지만 유튜브에 보면 노션 하면 이렇게 뭐 6강씩, 8강씩 나와 있는 강의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만 배우셔도 이거는 한글 뭐 파워포인트 이런 거 사용할 수 있으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뭐 딥하게 안에 있는 어떤 그 계산이라 뭐 이런 것들을 사용 안 하실 거잖아요. 이 정도만 사용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저는 전체적으로 기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부터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번 주에는 기사에 뭐가 계속 나오고 있냐면 데이터 농업, 또 데이터 차곡차곡 세상에 없던 농업이 태어났다. 막 이런 말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자율주행 트랙터도 나왔네요. 24시간 농사를 짓는 자율주행 트랙터가 나왔대. 그죠? 지금 데이터 기반에서 AI, 인공지능 막 이런 말이 나오는데 농업에도 이제 이런 데이터 농업, 자율주행 트랙터 이게 다 지금 들어가는구나.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 음식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음식 쓰레기로 만든 대비 사료 이런 말도 있고요. 못하네요. 분리배출법 쪽집게 가외, 아파트의 음식 쓰레기 측정기. 그러니까 이제 아마 앞으로 왜 이런 게 생기냐면 보세요. 매립장이 이제 포화예요. 서울시 안에 자체적으로 매립장이 없는 거 아시죠? 근데 서울시 인구 대비 이 쓰레기들, 산업 폐기물들이 다 외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걸 잘 몰랐기 때문에 어디에서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어디에서 쓰레기가 오는지를 잘 몰랐어요.
지금은 알고 계세요, 혹시? 우리 동네에는 매립지가 어디 있는지, 내가 버리는 쓰레기는 어디로 가는지, 민정님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우리가 뭐, 저는 사천시에 살고 있는데, 사천시에 주민세를 내고 이런 세금을 내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있는 쓰레기들이 우리 여기 내가 세금 내고 관리하는 곳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많이 받아야 되겠다. 이걸 가지고 에너지 자원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있을까요? 우리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내가 처리해야 되는데 일단 버리면 다른 데 가서 처리해 주겠지. 예전에는 그게 됐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게 굉장히 이제 쓰레기 실명제가 되는 시대가 오죠. 그러려면 내가 제대로 버려야 되고 그래서 분리배출법, 쪽집게 가외 이런 말이 나오죠. 쓰레기를 버리는 거에도 가해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버리는 것도 결국 돈으로 이게 우리 쓰레기 봉투도 돈으로 주고 사잖아요. 쓰레기 버리는데 돈 꽤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태 통로. 혹시 이거 들어보셨어요? 동물, 인간 공멸 피하려면 끊긴 숨통 생태 통로를 이하여 우리 고속도로 이런 데 보면 그 산을 그 터널을 뚫어 가지고 막 만들기도 하고 그런 데를 보면 그 야생 동물들이 지나가야 되는 통로가 있어야 된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고가 도로 이런 데 보면 그 육교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되게 편리하잖아요. 생태 통로가 있구나. 네. 그런 것처럼 이 생태 통로가 많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야생 동물들이 생존할 수 있다라는 공멸 피하려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 놓을게요. 그리고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최대 걸림돌 불 잡는 국산 기술 나온다라는 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신안 해상 풍력 찾을 빛나 지역 어민 단체 협약 파기. 혹시 이런 기사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친환경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야 되는데 왜 어민들은 반대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우리가 이런 기사를 이렇게 딱 만나면 해상 풍력이 개발되어야 된다는데 지역 어민단체 협약 파기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게 어민이 주체가 되어서 뭔가를 방해하나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민의 입장에서 어떤 일 때문에 그들이 저렇게 말을 할까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어민들의 생계가 걱정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또 발전되니까 산업에 영향을 주는 걸까요? 물론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르게 발전된 나라잖아요. 이게 짧은 시간에 긴 호흡이 아닌 짧은 호흡으로 숨가쁘게 발전이 되다 보니까 뭔가 딱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연결 지어가지고 상호 보완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저는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는 포기하고 하나는 발전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개발되어 있는 곳도 있겠지만 또 한쪽에서는 굉장히 생계를 위협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죠. 그죠? 우리 그 88 올림픽 때 깨끗한 서울 이런 걸 보여줘야 되니까 노숙자들을 어디에다가 다 이렇게 몰아 넣었다라는 이런 말도 제가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뭔가를 반짝반짝 눈에 보이게 해주기 위해서 뭔가를 다른 데 피해를 가는 거를 우리가 같이 함께 생각하고 있나를 한번 봐야 되는 관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동네에 들은데 일단 반대부터 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일단 내가 피해받는 게 싫으니까 다른 동네에 오든지 말든지
그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일단 우리 동네 아니면 돼. 이런 어떤 거가 솔직히 우리도 여기 같이 공부하고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당장 우리 집 앞에 뭐가 이렇게 생긴다 그러면 굉장히 신경 쓰이고 불편하고 그게 따른 목소리를 내겠지만 또 다른 지역이면 제가 가보지도 않았고 어떤 사정인지 모르니까 태양광 때문에 너네 그쵸 그쵸 이거 저번에 제가 기사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개간한 바다를 이렇게 매립한 노온의 측정을 그 염도 측정을 하는데 그 관측지 맞아요. 그걸 보통 벼의 뿌리가 20, 30cm까지 안 내려가는데 염도 측정기는 60cm까지 내려가서 그 땅의 염도를 측정해서 이 노는 염도가 너무 높으니 벼 농사 짓는데 타당하지 않습니다. 방금 여기 지금 은경님 말씀하신 것처럼 않습니다 해서 무조건 논을 정부에 반납해서 그걸 전부 다 태양광으로 패널을 깔아버리는 거죠. 그때도 제가 이 기사를 한번 이야기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폐해가 양면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사를 읽을 때는 이 기자가 주는 이 기사 타이틀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그 속에 깊은 내용을 양면으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사도 마찬가지겠죠. 어민들은 당장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인데 해상 풍력을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해상 풍력이 필요하다라고 하겠지만 그 상호 보완을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존 캐리 스페이스X처럼 기술 혁신 기업의 정부가 판 깔아야 이거는 나중에 기사 보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탄소 중립 쓰나미에 고철값 13년 만에 최고치 육박했대요. 이게 지금 어떤 기사와 다 연결되냐 하면은 여기 밑에 보세요. 일촉적발 우크라이나 미국 러시아 외교장관 21일 제네바에서 담판 지난주 금요일 날 담판 지었겠네요.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이버 공격 세금 병력 자원 자료도 해킹 그 다음에 공급망이 불안하다. 우라늄 LNG 값까지 폭등.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는 기사예요. 이게 우리나라 아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야기인데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 있나요?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중국의 요소 공급망을 닫으면서 우리 당장 피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우리나라와 나의 어떤 가계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현대 엔지니어링 친환경 에너지 사업으로 벌크업. 지금 대기업들은 어떤 것이든 시나리오로 이렇게 다 작성을 해요. 친환경 나중에 이렇게 체크했을 때 우리 뭐 평가한다 그러죠. 평가했을 때 그게 따른 상당히 고가로 평가될 수 있게끔 지금 다 사업 자체를 다 이렇게 자본을 엄청 투자를 해서 계속 바꾸고 있는 중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조금 생각할 거리를 가지고 왔는데요. 에너지 숙제도 다음 세대에 넘길 것인가? 덜 떨어진 생각들이라는 이제 기사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데이터 농업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 매립장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마지막 기사 이렇게만 이야기를 한번 쭉 드려볼게요. 공학도 손에 데이터 차곡차곡 세상에 없던 농업이 태어났다. 지금 우리 그 스마트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농업이
우리 스마트 농업으로 많이 지금 전환되고 있다고 해요. 저 아는 주변에도 보니까 어린이집을 하시던 원장님인데 스마트팜으로 이거 직종을 변경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 뭐 미래 유망 사업이다라고 말까지 하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농업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공대 출신들, 농산물 무역을 바꾸고 트리지, 세계 원산지 정보를 수집해서 30명이 1100만 곳 데이터를 통해 작황 따라 감 늘뛰는 문제를 해결. 한국 농가 절반이 호응, 그린랩스 작물 수익까지 예측, 50만 농민들에게 맞춤 정보 제공, 도매 시장도 움직였다. 푸드팜, 도소매 빅데이터로 5천 곳의 식자재 새벽 배송. 이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제가 이제 지난 주말에 차량을 이제 좀 이거 뭐야 그 차량을 좀 줄이려고 차를 중고차로 이렇게 내놓으려고 했더니 차량 번호판만 입력하니까 전부 다 내가 언제 검사를 받았고 사고 기록이 뭐고 보험이 어떻게 되고 이게 그 소유주가 누구고 이런 것들이 쩍쩍쩍쩍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량의 예상가는 얼마에서 얼마 이렇게 쫙 데이터가 바로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빅데이터 시대에 이렇게 농산물 그러니까 세계 지도를 딱 펼쳐놓고 어디에 이게 그 직항 거래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농가에 그 정보를 줄 수 있는 플랫폼이 있으면 농민들이 컴퓨터만 있으면 내가 생산을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1년에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그런 걸 이제 농민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어디 시장에다가 이렇게 내가 이걸 내야 되는지 나의 어떤 이 농작물이 얼마만큼 또 그 가격을 받을 수 있겠는지가 여러 가지 이 아이템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도 지금 조성준 교수님 그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그 책을 어제 이제 예스24에서 도착했어요.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서울대생들하고 그 연구원들하고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직업과 연결되는 걸로 많이 이야기를 해뒀던 책이던데 그것처럼 이게 지금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농업에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먹거리 우리 마트에 갔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원산지가 국내산이 많지 않지 않나요? 거의 수입이 많죠. 그죠? 그래서 이게 수입이 차단되면 정말 우리는 심각해요. 먹거리가 굉장히 심각한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 기후 위기 이런 것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들고 자국의 어떤 그 먹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는 수출하는 물량을 굉장히 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먹거리도 굉장히 타격을 받을 것이다. 지금은 음식 쓰레기 버리고 이 정도 뭐 내가 돈만 있으면 카드만 들고 가면 마트 가서 장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향후 몇 년 후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에 지금 이런 것들이 되게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그냥 자동차하고 뭐 이런 트럭만 되는 줄 알았더니 이런 트랙트를 통해서 계속 이제 미국이나 뭐 남미나 이런 데는 정말 대량 생산 농경지를 관리해야 되니까 이런 게 나온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보면 이제 농업 경제를 활발하게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구나. 당장 우리의 먹거리가 이제 위협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시리아 난민 사태도 마찬가지잖아요. 러시아의 가뭄으로 밀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어떤 먹거리의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난민들이 생기는 거고 전쟁도 일어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음식 쓰레기로 만든 퇴비 사료 창고에 쌓여간다. 이제 음식 쓰레기를 그냥 이제는 버리는 다친 고리 순환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냥 예전에는 내가 사서 먹고 버리고 이 시스템이 따로 다 되어 있으면 이제는 한 라인으로 이게 그냥 버려지지 않게끔 에너지로 순환할 수 있는 이 다친구리 순환 시스템에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고 이걸 에너지 자원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어떤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 시민 전문가들도 이런 것들의 분리 배출에 대한 거, 다친고리 순환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이거는 나는 또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 파트로 어떤 수업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도 아이들에게도 아니면 일반 사회에서도 이런 것도 많이 알려야 된다. 그래서 쪽집게 가위가 이제는 분리배출법 쪽집게 가위까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나올 때는 이런 문제가 이제는 심각해질 거다라는 거를 예시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위에 까만색 안 돼 있는 거는 제가 아직 기사를 여기다가 업데이트를 못 시켜서 안 돼 있는 거니까 이렇게 제목만 한번 보시고요. 이거 어민단체 협약 파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은 장금배 새어민회 회장은 작년 2월 문 대통령이 신안까지 내려와서 겉으로 해상 풍력을 띄우는 데 성공했지만 그 뒤에서 보상과 관련한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상생협약이 파기됐다고 해서 발전업자들이 해상 풍력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 지역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해 지자체 공유 수면 점용 사용 허가를 받으면 된다. 그러나 해상풍력 사업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어촌계 등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라 바다로 나가 조업을 하는 어민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불가능하다. 그죠? 이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상생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와 관계된 사람들하고 그냥 했다라고 치고 이렇게 계속 추진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실질적으로 바다를 통해서 조업을 하는 어민들에게는 생계의 위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하지 마라가 아니라는 거죠. 저도 현장에서 이런 다른 면이지만 하나의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정부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알 것 같아요. 자, 존 캐리 스페이스 X처럼 기후혁신 맞아요. 생계는 보장해줘야만 하는데 국가가 국민의 생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국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정책을 위한 정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기사를 조금 심도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후혁신 기업의 정부가 판 깔아야 한다. 여기 보면 이제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기후변화 대응 핵심 기술 46개 중 44개가 아직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과학과 기술 정책 없이는 그 이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선진국들이 투자와 탄소세 등 제도 도입에 공격적으로 나서야만 한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설 때 우리에게 올 피해도 생각해야 되겠죠. 비즈니스 리더로서 우리는 이윤을 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한국은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 같이 혁신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지금 혁신적인 사고를 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지 이제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보시면 아실 거예요. 과연 혁신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우리 무덤을 파고 있는지 잘 보시고 유권자의 행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탄소 중립 쓰나미에 고철값 13년 만에 최고치 육박돼 있잖아요. 2021년 1월에
가격이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지금 이걸로 봐서 잘 모르겠는데 톤인가? 42,000원대인데 지금 2020년 1월 1년 만에 6만 원대로 6만 원대로 이렇게 인상됐다는 거죠. 최고치 육박이래요. 고철 가격 상승이. 자, 이렇게 되면 원자재 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원자재 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모든 산업의 원자재가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이런 우리가 사는 이런 모든 것들에 다 인상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의 월 소득, 연간 연봉이 그만큼 그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가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의 가계 경제를 위협하는 어떤 기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거 한번 볼게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이버 공격. 이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이버 공격은 지금 몇 달, 한 두세 달? 2달 정도 됐나? 계속 이 지금 기사화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도를 한번 쫙 생각해 보세요. 내 머릿속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바로 옆에 유럽이에요. 자, 유럽의 이 러시아에서 그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다 가는 관이 매설되어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그러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장악하면 그 관의 밸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럽은 많은 에너지 자원을 천연가스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은 원자력에 많은 투자를 지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체 에너지를 생산해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만큼의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원자력만큼 빠른 시간에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나마 독일은 자체 에너지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뒀어요. 그렇지만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보세요. 그러면 유럽이 그렇게 물가가 폭등을 하면 결국 그 영향이 미국 쪽으로 갈 것이며 미국에 우리는 상생해야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동남아시아,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경제를 뒤흔들 큰 이벤트죠, 이게. 그래서 이거를 그냥 러시아에서 일어난 일이구나. 우리 예전에 뭐 글프 전쟁 일어났듯이 그냥 그렇게 넘겨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급망이 불안하다. 그래서 우라늄, LNG 값이 폭등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폭등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어떤 지금 뭐 웹 3.0 디지털 시대로 이렇게 이동한다라고 하는데 얼만큼 많이 뒤흔들어 버리겠어요. 모든 것들이. 전기가 없는 세상에 우리가 단 하루도 살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이 충전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그죠? 컴퓨터를 못 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보다 더 차단되는 생활을 해야 될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그거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겠죠? 끔찍하죠. 근데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엔지니어링은 친환경 에너지 사업으로 해서 친환경 에너지 사업 계속 하는 게 이제는 우리가 에너지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에너지 숙제도 다음 세대에 넘길 것인가? 경제, 환경, 안정성 등 균형, 전기 공급 문제 해결 필수 요소, 재생에너지 원전은 보완 관계, 치열한 고민 없이 공약 남발에 다음 세대 부담 떠넘겨서는 안 돼. 공약만 해가지고 그렇게 다 정책만 만들어 놓으면 보세요. 대선 캠프 양쪽에서 에너지에 관한 언급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직 어떤 방향인지 잘 모르겠다. 한쪽은 에너지 고속도로와 감원전을 주장한다. 재생에너지를 지역에서 많이 생산해 쓰고 남은 것을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으로 보내 지역 발전과 탄소 중립에 기여한다고 한다. 뭐 이렇게 감원전 이야기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전기세 인상 백지화와
비용과 효율에 따른 전기 공급 계획을 이야기했다. 우선 전기요금을 전기세라고 부르는 것은 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다. 탈원전에 반대하는 것은 동감하지만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와 연결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전기요금 인상은 현재까지 주로 유가, 석탄 가격 상승과 환율, 환경비용 증가의 원인이 있는 것이고 매우 시급한 사항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금 우리 대통령 선거할 때 이런 에너지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지 유심히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 잠깐 그런 상상을 했는데 각 지자체별로 다 책임제를 맡아버리는 거죠.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도 생산하는 것도 쓰레기를 배출하고 처리하는 것도 만약에 저는 사천시에 살면 사천시 자체에서 에너지를 만약에 만든다 아니면 자원을 다 처리한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쓰는지 이거를 에너지 자원으로 만들려고 애쓰지 않겠어요? 머리를 맞대서. 그리고 여기에서 다른 걸로 돈을 벌면 다른 만약에 옆에 있는 뭐 남해나 고성이나 하동이 저희는 가까우니까 거기에서 다른 걸로 또 자원을 만들어서 돈을 주고 사야죠. 그리고 버릴 때도 돈을 많이 주고 버리는 걸 요청해야죠.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일본은 그 지자체 내에서 그 모든 자원을 다 처리해서 만약에 사천시에는 페트병만 딱 모아서 이거를 자원으로 순환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것만 사천 시민들이 다 모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이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페트병으로 자원순환해서 모은 돈으로 어떻게 한다? 다른 데 이제 버리는 걸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책임제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걸 누가 그릴까라는 고민도 해봐야 되겠죠. 덜 떨어진 생각들 이 말로서 제가 마무리할게요. 가난은 나라를 못 구하나 인간은 만물의 영장인가 백신은 코로나 종식할까 지구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라는 말이 있는데요. 미성숙한 생각 첫 번째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 구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흔히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을 선행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한다.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러나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개선하지 않으면 그들을 더럽고 게으른 사람으로 무시하고 방치하면 가장 먼저 생기는 것이 구급파들이 그토록 거부감을 느끼는 뭐 이런 전염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성숙한 생각 두 번째,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오래도록 자아자찬용으로 사용되어 온 말이다. 이성을 가진 인간은 동물들과 달리 멍청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 우선 인간이 이성적이라는 생각부터 틀렸다. 인간은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존재이다. 집단 선동에 잘 넘어가고 광고에 잘 빠져들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것이 인간이다. 또한 인간은 여러 명분으로 같은 인간 종족을 학살한다. 아까 우리 어민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민족이라는 명분으로, 때로는 정의라는 명분으로, 때로는 종교라는 명분으로, 말도 안 되는 명분으로 학살을 주도하는 자들에게 현혹되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네요. 좋은 백신이 나오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종식될까 천만의 말씀이다. 인간이 지구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는 한 지구에서 핵실험과 전쟁과 오염질을 멈추지 않는 한 더 지독한 전염병이 계속 돌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인간들도 해충은 박멸하려 들지 않는가. 정말 뼈 때리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사고를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할까? 방금 이 신부님이 말씀하신 맨 마지막 그 글귀 한 개. 우리가 지구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 지구 입장에서는 우리는 뭐 지구가 힘들어요. 지구가
힘들어요. 그거는 정말 지구를 비하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힘든 거지 지구가 힘든 거 아니잖아요. 지구는 지구가 뜨거워지든 지구가 차가워지든 지구 입장에서는 힘들지 않아요. 45억 년 전 빅뱅 시대에 지구는 얼음 덩어리였을 것이고 인간이 살기 좋은 지구의 환경을 만든 것이고 우리가 지금 힘든 거지. 그러면 이렇게 지구가 힘들면 힘든 게 아니라 지구가 변화가 생기면 제일 상위에 있는 지배 집단이 제일 빨리 소멸되죠. 공룡이 없어진 것처럼. 그래서 인간이 위기를 느끼니까 자꾸 그 말 하기가 창피하니까 지구가 힘들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구는 하나도 힘들지 않다. 대신 우리가 지구 위에서 그 공간을 빌려 사니까 예의는 지켜야 된다. 그래서 너무 낭비하지 말고 너무 내 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지 않은 마음도 버리고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야죠. 그래야지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은 나도 존중받고 그나마 살기가 조금 나아질 거니까. 그래서 우리 뭐 기후위기, 기후변화 전문가 된다고 해서 마치 내가 팔을 걷어붙이며 뭔가 지구를 살릴 듯이 이런 마음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단지 내가 살기 불편하니까 조금 더 덜 불편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 이렇게 마인드셋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구 살리기 캠페인 이런 거 저 별로 인간 살리기 캠페인이 아닐까요? 말을 조금 빗대어서 하더라도 정직한 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당장 호주머니가 아쉬우니까 힘든 거지 식물 입장에서 힘든 건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니까 우리가 시민 전문가가 될 거라고 마음 먹었으면 이 기본이 뭔지부터 제대로 알고 내가 지금 하는 행동들이 어떤 걸 가치를 두고 하는지를 좀 더 깊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2월 8일, 2월 15일 저도 이제 그때 공부하고 안 해가지고 내용을 다시 봐야 볼 건데 일단 뭐 그렇다고 제가 스터디를 주최한다고 해서 제가 꼭 합격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냥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최선을 다할 뿐이니까 저는 항상 약간 그런 거였어요. 학교 다닐 때도 4년 때 대학에서는 떨어졌지만 내가 공부한 만큼 봤으면 저는 시험을 잘 봤다고 항상 주장하는 학생이었거든요. 내가 공부한 만큼 기분 좋게 시험을 봤으면 50점이든지 40점이든지 90점이든지 점수가 관계없고 그냥 저는 잘 본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기후변화 전문가 뭐 자격시험도 내가 노력한 만큼 보면 잘 보겠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욕심내지 않고 그러다가 합격하면 땡큐인 거고 합격 안 하면 내가 뭐 그만큼의 노력을 안 한 거든지 타깃을 잘못 찾고 엉뚱한 짓을 했든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한번 노력해보는 시간을 2월 달에 한번 이틀 동안 6월 8일 화요일, 6월 15일 화요일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6월 8일 설날 잘 보내시고요. 6월 8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한마디씩만 들어보고 마칠까요? 저 지금 11시에 수업이 있어가지고 5분 정도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수업 후기 한번 말씀해 주실 분은 마이크 켜시고 5분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지연님은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유지연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강의 여기 처음 들어왔는데 제가 기후 PD에 그
단톡방 자체에 들어와 있는 거는 계속 있었는데 제가 그때 처음에 그 수업 자체가 떨어져가지고 못 아, 그래. 듣고 계속 그냥 눈으로만 보다가 저도 근데 그 NKYU 수업을 한참 전에 듣고 아예 음, 까먹고 있었다가 최근에 여기에서 시험 친다는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네. 했는데 전혀 내용은 잘 모르고 기억도 잘 안 나고. 근데 저는 그냥 음, 동네에서 지금 주변에서 같이 쓰레기 줍는 활동도 하고 있고, 음, 나름은 저희 동네에서 뭔가를 음, 꾸준히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음. 아직 제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오늘 처음 줌이 떴길래 한번 들어와 봤거든요. 아, 도움 네. 되셨어요? 네. 신문 기사 되게 인상적으로 잘 들었어요. 네. 아, 네. 네.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공부할 일이 남아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분만 이야기 듣고 마칠게요. 민정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한마디 해주시고 마칠까요? 네, 그동안 또 뭐, 몸이 안 좋아서 또 운동한다고 제가 못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신문으로 하시는 거는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예전에 그냥 이제 주관식